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 완화로 추가 혜택을 보는 가구가 4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납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담배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담배 사재기의 영향으로 편의점이 반짝 특수를 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 시장 재탈환을 위해 보급형 갤럭시 제품을 내놓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증권부 연결하겠습니다. 강광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시황 알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사흘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33% 상승한 1931.9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개선과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코스피 지수도 상승 출발한 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오름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은 101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75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954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의료정밀, 통신업 등이 상승했고 운수창고, 음식료품, 섬유의복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하루 1거래일 만에 1.5%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1.5% 내리며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전력과 네이버, 기아차도 소폭 내렸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4% 넘게 오른 가운데 현대차도 2% 동반 상승했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양호한 3분기 실적에 4에서 5%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신한지주와 SK텔레콤, 삼성생명 등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후광통신을 앞두고 이 중화권이 해외 주식 투자, 직접 투자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면서요? 네, 중국과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후광통 시행을 앞두고 중화권이 해외 주식 직접 투자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 투자자가 예탁원을 통해 홍콩 증시에 직접 순매수한 금액은 1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전체 해외 증시 순매수 금액보다 넘는 수준입니다. 이 기간 국내 투자가들이 미국 증시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874만 달러에 그쳤고 일본 시장에서는 2,800만 달러, 중국에서는 3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유럽 등 기타국 증시에서도 순매수한 금액은 1,896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한 투자자들 대부분이 중국 주식을 사들인 셈인데요. 국내 투자자는 올 들어 홍콩 증시에서 3분기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며 총 2억 5천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가 홍콩 증시에 몰린 것은 후광통에 대한 기대감에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셀이 하이난 항공그룹과의 업무 협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던데 자세한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하이셀이 자회사인 글로벌 텍스프리 GTF가 중국 최대 민영항공사 그룹인 하이난 항공그룹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이셀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14.61% 상승한 1,25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알리페이에 이어 하이난 항공그룹과의 사업 제휴로 국내 텍스 리펀드 1위 기업인 GTF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하이셀은 중국 최대 민영항공사인 하이난 항공을 소유한 연매출 10조 원 규모의 하이난 항공그룹의 금융서비스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트랜스포렉스와 마스터카드 공동 발행 및 중국인 대상 마케팅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GTF 관계자는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과 여행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하이난 항공그룹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타깃 마케팅을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 현지는 물론 여행의 시작인 비행기나 크루즈 안에서부터 GTF 홍보가 가능해 요우커들을 대상으로 한 텍스 리펀드 시장 장악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GTF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한이 급증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매년 2배 이상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광우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추가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4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22일부터 4억에서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집을 처분한 뒤 새 집을 장만할 때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토록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는 전국의 아파트 721만여 가구 가운데 디딤돌 대출 신청 기준 완화로 새로 혜택을 보게 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시가 4억에서 6억 원의 아파트는 39만여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1%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5%로 뒤를 이어 서울과 경기 지역 수의 아파트가 전체의 96%를 차지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올 1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운영하던 각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연 2.6에서 3.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 1주택 소유자는 3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방한 외래 관광객이 1,068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11.9% 증가한 1,3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올 9월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468만 3,4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5% 증가해 이달 중 중국이 단일 국가론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비해 일본인 관광객은 한일 간의 갈등과 엔저 영향으로 15.7% 줄어든 174만여 명을 기록해 외국인 관광객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담배 사재기 영향으로 편의점이 반짝 특수를 누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를 보면 9월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늘었습니다. 담뱃값 인상안 발표에 따라 일시적으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며 담배를 포함한 기타 제품 매출이 12.1% 급증했습니다. 신성필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담뱃값 인상안 발표에 따라 일시적으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형 마트와 백화점의 지난달 매출은 이른 추석으로 추석 용품 매출이 8월 말에 미리 발생하며 각각 10.1%와 6.3% 줄었습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업체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 시장 재탈환을 위해 보급형 갤럭시 제품을 내놓습니다. 이는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세워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업체 샤오미에 정면 승부를 건 것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에게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연속 1위 자리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자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샤오미는 중국 시장에서 2분기에 점유율 14%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를 2%포인트 앞선 데 이어 3분기에도 1위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샤오미는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고가폰에 주력하는 점을 노려 보급형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내세워 자국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샤오미는 중국 시장 선전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글로벌 스마트폰 3위 생산업체로 급부상하는 등 중국 시장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의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 보급형 스마트폰을 집중 투입해 샤오미의 콧대를 꺾을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갤럭시 알파의 후속 모델로 불리는 갤럭시 A 시리즈 3종을 이르면 이달 중으로 중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A3, A5, A7으로 불리는 3가지 모델은 메탈 프레임과 곡면 디자인을 적용해 기존 갤럭시 알파와 비슷한 외형을 갖췄습니다. A3에는 일반 HD보다 해상도가 4배 높은 LCD 패널인 4.5인치 쿼드 HD 디스플레이, A5에는 5인치 HD 디스플레이, 최고 사양인 A7에는 5.5인치 풀 H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가격 대비 높은 사양의 부품을 장착했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 가격은 가장 사양이 낮은 제품인 A3가 36만 원에서 41만 원부터 최고 사양인 A7은 50만 원대로 책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전략이 지난 3분기 4조 1천억 원대로 추락한 무선사업부의 영업이익을 다시 끌어올리는 분수령이 될지 여부에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호가도 올라 내 집 마련을 생각 중인 수요자들은 답답한 심정일 텐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0년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잇따라 내놓으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매매가 상승 기대감을 갖고 매물을 아끼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선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어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서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주택 거래량은 총 23만 9천여 가구로 올해 2분기 거래량인 24만 3천여 가구에 비해 4천여 가구 1.65% 감소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경기도 부천 옥길지구와 평택 소사벌지구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90%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 10년 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H는 지난 24일부터 경기도 부천시 부천 옥길지구 B1블록에 10년 공공임대주택 913가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은 15층부터 28층 12개 동, 전용면적 74에서 8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월임대료는 25만 원으로 주변의 같은 크기의 전세 시세가 2억 5천만 원, 월세는 8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조건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이사 걱정 없이 살다가 10년 후에 분양 전환 받으실 수도 있고요. 혹시나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또한 보유세 부담도 없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분들에게 적합한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또 LH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 소사벌지구 B5블록에 19층부터 25층 8개 동, 전용 면적 74에서 84제곱미터, 총 765가구 규모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최초 공급을 시작했으나 부적격 당첨과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자녀 세대 325세대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임대 조건은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임대보증금 1억 3,800만 원에 월임대료 29만 원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전세금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APEC에서 한중 FTA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고 하는군요. 산업부의 김영필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술렁거리고 있다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정부가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발등에 불이긴 하지만 한중 FTA가 몰고 올 파급력을 가늠하기 힘들어서인데요. 국내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제는 BMW나 벤츠, 토요타처럼 중국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향후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국내로 들여올 가능성입니다. 관세 혜택이 없어지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품질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수입차가 중국에서 들어오면 국내 시장 판도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산 수입차에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들이 있는 겁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 경쟁력이 강합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의 한국부터 중국까지 운송 단가는 유럽 대비 40% 이상 쌉니다. 현재 BMW와 벤츠 등은 독일에서 생산된 차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차량을 다시 가져오면 그만큼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건비 효과는 더 큰데요. BMW는 중국에서 E 시리즈와 O 시리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C클래스와 E클래스, GLK를 만들고 있고 폭스바겐도 인기 모델 티구안을 생산 중인데요.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지만 유럽과 일본 업체가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사 생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건비 차이는 상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인데요.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우리와 비교해도 약 10분의 1 수준이라면서 유럽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많게는 10에서 20% 안팎 정도 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떠합니까? 예, 물론 현재로서는 글로벌 업체들이 당장 중국 차량 수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BMW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도요타 등 국내 판매량 상위권을 달리는 업체들은 이와 관련해서 한중 FTA와 중국 생산차 수입은 별개라는 입장인데요. BMW의 한 관계자는 중국 내 수요를 감당하기도 벅차다면서 중국과 한국은 다른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FTA로 시장 개방이 한번 물꼬가 터지면 이를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현재 버스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산 버스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차 공세가 본격화하면 현대 기아차도 안팎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내수 규모는 연간 150만 대 수준인데 현대 기아차의 지난 9월 내수 점유율은 67.3%로 올 들어 최저입니다. 한국 GM과 르노삼성, 쌍용차 등의 점유율을 제외한 수입차 점유율은 연말에는 15%, 중장기적으로는 27%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몇 년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덜컥 중국의 시장을 개방을 하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브라질 연방선거법원의 98% 개표 결과 호세프 대통령의 득표율은 51.45%를 기록했습니다. 제1야당인 중도우파 브라질 사회민주당 아이시오 네비스 후보는 48.55%를 득표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 사상 연임에 성공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으며 노동자당은 앞으로 4년 더 집권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 새 정부를 출범시키며 집권 2기를 맡게 됩니다. 독일에서 반이슬람 극우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독일 쾰른에서 신나치주의자와 홀리건 2천여 명이 반이슬람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물병과 폭죽을 던지며 심하게 저항했고 경찰은 물대포와 추루탄까지 동원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시위대 6명을 체포하고 경찰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은 나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독일 내 크루드족 수천 명이 순위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IS의 잔혹 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급진파 이슬람 교도와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반군인 이슬람 국가 이른바 IS가 세력을 계속 확대하는 가운데 테러리스트의 위협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 상원정보위원장은 CNN 방송에 출연해 IS 대원 규모가 CIA 관리들이 밝힌 2만에서 3만 명보다 훨씬 많은 3만에서 5만 명 정도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최근 캐나다와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를 예로 들며 IS 선전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가생적 테러리스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위원도 CBS 방송에서 가생적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S 가담 영국인과 미국인은 각각 488명, 13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투표에서 집권당 40% 이상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집계됐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뒤 전문가들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이끄는 포로셴코 블록이 22.2%, 안드레이 야체누 총리가 이끄는 국민전선은 21.8%를 차지했습니다. 친서방 노선을 추구하는 포로셴코 블록과 국민전선이 출구조사에서 40% 이상을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현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출구조사 결과가 알려진 뒤 자국 TV 방송 인터뷰에서 투표자 4분의 3 이상이 우크라이나 유럽화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국민 다수가 분리주의 움직임이 거센 동부 지역의 교전 중단을 위한 자신의 평화안을 지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식 임시 개표 결과는 오는 30일, 최종 결과는 11월 12일 공표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오늘 아침 많이 기온이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강해 추우셨죠? 내일은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춘천은 오늘보다 4도가량, 전주는 오늘보다 6도가량, 대구는 5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는데요. 바람은 좀 덜하겠지만 대부분 5도 안팎에 머물러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전국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여는 곳이 있겠고요. 낮에는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 영동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기압권 내에서 전국이 청명한 가을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은 좀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6도, 수원, 대전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는 오늘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 21도, 전주, 대구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아침에는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와 강릉 7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은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